요즘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람 피웠을 때 걸리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 멘트거든요. 6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람을 피우면 꼭 애인 탓, 배우자 탓, 남 탓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스라이팅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내 탓이 아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바람은 무조건 바람 피운 사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첫 번째 멘트입니다. 너 나랑 스킨십 싫다며 너 나랑 안 하잖아. 이런 멘트를 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겁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시기에 스킨십을 시도하냐면요, 부부지간이라면 아침에 아이들 씻기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되게 바쁜 그런 시기에 와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잠자리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또 이런 때도 있죠.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데 그때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직전에 성관계를 시도한다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청소, 빨래,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청소, 빨래,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계속 TV를 보면서 쉬는 사람이 다 끝나고 나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피곤한 상황에 스킨십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면 거절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면 네가 싫다고 한 거다? 이러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스킨십을 응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거절한 거다 라는 의미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상대방으로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인 가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 굉장히 불타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이에 존중, 배려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다 자기 입장에서만 합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네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가스라이팅 멘트입니다. 네가 바람 피우니까 나도 바람 피우는 거지. 이 말 언뜻 들으면 진짜 내가 바람 피운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자기가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배우자나 애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이 투사를 하는 사람들, 특히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가 잠겨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맨날 바람 피우기 때문에 이성이랑 만나는 그 어떤 장소도 상대방을 못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투사를 하면서 당연히 내가 바람 피우니까 상대도 바람 피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멘트라는 거죠. 특히 회사에서 동료하고 업무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 때문에 퇴근 후에 급하게 연락을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우면서 연락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기의 번호를 지우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람 피우다가 걸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바람 피웠잖아. 회사의 그 정대리, 나 너랑 정대리랑 하루 종일 통화하는 거 봤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 피우다 걸리면 하는 가스라이팅 멘트 세 번째가,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해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출장을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서 연락만 하고 빨리 자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전화 통화하는 것도 못해? 혹은 사랑하면 나 만나러 올 수 있잖아. 우리 만날 수 있잖아. 얼굴 봐야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한 날에 남사친 모임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자친구랑 선약이었고,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데이트를 해야 될 연말, 연초, 그리고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남사친들 모임에서 여행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절대 정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안 믿는 거야? 왜 남사친들하고 함께 가는 건데 여행 못 가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한다면 모두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끊임없이 애인을 시험을 합니다. 쇼츠에서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뉴페이스 예쁜 여자를 투입해서 전화번호 따는 것, 혹은 데이트하기로 해서 약속을 잡아놓고 일부러 한두 시간을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해놓고 수동 공격적으로 복수를 하죠. 너도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멘트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사랑받는 느낌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의 바람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네 탓이야 이 얘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바람 피우다 걸리면 하는 가스라이팅. 네 번째가 헤어졌어. 중요하지 않잖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바람 피워놓고 걸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문제 없잖아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논점은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바람 피운 것 자체, 신뢰를 깬 행동을 한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그 논점을 흐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 상담을 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둘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헤어졌으니까 이제 끝났잖아. 상황이 모두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거를 갖고 나를 괴롭혀? 너 그거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너 되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 탓을 하면서 너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논점을 흐리면서 지금까지도 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 라고 하면서 바람 피운 당사자인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람 피우다 걸리면 하는 가스라이팅 멘트 다섯 번째가 야, 네가 자기 관리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지금 10kg 찐 거 알지? 너 여자로서 이거 꽝이야. 야, 남자로서 너 자기관리 정말 너무 못해서 네 배를 봐. 너한테 사랑이 생기겠니? 이런 말을 하면요, 진짜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자유관리 안 했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내가 너랑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외모가 바뀌든 살이 찌든 나이를 먹든 늙어졌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돼도 서로 손잡고 다니는 그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커플들은 나이가 들어도 20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그 나이까지 사랑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커플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자유관리 안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네가 자유관리 안 해서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피우다 걸리면 하는 가스라이팅 멘트 여섯 번째가 야, 내가 너한테 돈 벌어주잖아. 야, 내가 데이트할 때 돈 다 쓰잖아. 남자는 이런 말을 하고요. 여자의 나르시시스트 멘트는 이겁니다. 내가 애 낳아줬잖아. 내가 애 낳아줄 건데 너 이 정도도 나한테 못해? 이런 식으로 애를 낳아줬다고 표현한다거나 내가 살림해줬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를 낳는 건 부부가 함께 하는 거고 육아를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고 사랑으로 만드는 거지, 누가 누굴 위해서 애를 낳아준다거나 누가 누굴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다 서로 같이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건강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임신 중에 이 자궁 때문에 밀려난 장기들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고 뼈들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회음부가 찢어져 있거나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상처가 나잖아요. 이 상처가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시기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몸을 회복하는 그 시기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시기, 그러다가 남편이 안 좋아지면 여자가 돈을 벌어서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시기, 이런 시기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데 내가 애를 낳아줬으니까 너는 평생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넌 당연히 성관계에 나랑 잠자리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줬는데 네가 잠자리 거부했잖아, 내가 돈 벌어줬으면 너는 잠자리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성매매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 낳아줬으니까 네가 당연히 돈 벌어다 줘야 돼. 남자가 여자를 케어하는 시기는 출산해서 몸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서로 돈을 벌고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같이 살림과 육아를 하는 건 공동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너무 당연한 건 없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부부 간의 관계든 연인 간의 관계든 거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원할 때마다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줬으면 당연히 너는 이걸 해줘야 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줬잖아, 이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애인이 몸살이 나서 아프면 그러면 먼저 간호를 하는 게 우선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도 잠자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도 돈은 네가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나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요, 연인이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피워놓고 내가 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너 때문에 그랬어 하면서 내 바람 피우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네가 내 스킨십 싫다며 라든지, 네가 바람 피우니까 나도 바람 피우는 거지 라고 하는 투사, 네가 나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바람 피웠어 라든지, 헤어졌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논점을 흐린다든지, 네가 자유관리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남 탓을 시전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바람 피우는 건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이렇게 바람 피운 거는 자기 잘못이거든요. 바람 피우는 걸 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애인 탓을 한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이고, 이렇게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남 탓을 한다, 그럼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세요. 오래 만나봤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